서울 근교를 돌아 흐르는 물줄기.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공릉천은 철새들의 낙원이다.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가 곳곳에 여울과 소, 모래톱을 형성하면서 철마다 찾아오는 새들을 맞이하기 때문인데, 다양한 먹이들이 있어서 새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동물들이 찾아오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공존해온 야생동물 새. 공릉천을 터전 삼아 사는 새들과 이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 서울 근교의 대지와 벌판을 유유히 흐르다 한강으로 합류하는 이곳은 총 길이 약 46km의 공릉천이다. 가을을 맞아 무성하게 우거진 갈대밭이 하천 주변에 펼쳐지면서 이색적인 경관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곳에 아주 오래전부터 해마다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다. 바로 이 철새들. 드넓게 펼쳐진 회색 갯벌을 휴식처 삼아 부지런히 먹이 활동을 하는 철새들에게 공릉천은 해마다 찾게 되는 일종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풍부한 먹이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보금자리. 계절마다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 철새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저 멀리 덤불 속에 옹기종기 매달린 새들은 해오락이다. 본래 여름 철새지만 몇 년 전부터 공릉천에서 겨울을 나는 모습도 볼 수 있단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철새들의 쉼터 공릉천. 그래서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주 이곳을 찾는다. 분주하게 탐조 장비를 챙기는 서정화 박사. 야생 조류 전문가로 매 계절 공릉천을 찾는다. 지금 탐조 나가시려고 하시나? 네네, 정기적으로 좀 와보는데 이 시기에 어떤 새가 있나 보러 좀 왔습니다. 아, 예, 예.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다리도 있고 낚시꾼들도 좀 있고 한데 여기서도 새가 관찰이 되나요? 예, 일부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릉천이 그래도 다른 하천에 비해서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서 요 지역에 민물가마우지라든가 중대백로, 외가리, 하늘에 가끔 황조롱이란 천연기물 황조롱이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갈대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갈대를 이용해서 통과하는 산새, 들새들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전문가와 동행해 공릉천에 머무는 새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탐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가 활동하는 장소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미장 텐트를 치고 조용히 지켜보는 끈기가 필요하다. 새들의 보금자리 공릉천에서 인간은 그저 조용히 머물다 가야 하는 손님일 뿐이다. 서정화 박사의 사진기에 건너편 습지로 먹이 활동을 나온 새가 포착됐다. 과연 어떤 새일까? 뷰파인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이 새는 중대백로라는 새고요. 번식이 끝나고 이제 하천변에서 물고기를 주로 먹는데 먹이 활동하고 이제 좀 있으면 떠날 여름철 새입니다. 원래 이렇게 여기서 관찰이 잘 되나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주변에 낚시꾼들도 있고 네. 무엇보다 여기 큰 다리가 있어서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는 없나요? 공릉천이 사실은 한강이랑 인접하는 지천으로서 여기가 만조시 되면 서해안 물이 만조가 되면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수역의 같은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한강의 지류를 타고 다양한 새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다른 하천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새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공릉천 하구에 형성된 넓은 습지가 철새 도래지 구실을 하면서 수많은 새가 다녀갔다. 혹시 사람들의 발길이 새들의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공릉천의 풍요로운 자연은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한다. 마침 카메라에 귀한 새 한 마리가 포착됐다. 물총새라는 새는 흙 벼랑에서 번식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먹이 활동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는 새인데요. 강이 길게 있다 보니까 먹이도 풍부하게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물총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보게 되면은 천들이 많이 건천이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산책로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곳은 그곳이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자연 대부분이 그렇듯 공릉천 역시 새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불안 요소들을 품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분별한 낚시꾼들. 하지만 공릉천 지역은 낚시가 가능한 구역과 금지 구역이 구분돼 있다. 사람을 무척이나 경계하는 새들이 머물고 휴식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만 낚시를 허가하는 제도. 인간과 새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공릉천을 찾는 다양한 새들을 살펴보기 위해 장소를 이동했다. 나무 근처는 새들이 휴식하기 좋은 장소라는데 망원경으로 살펴봤더니 정말 새들이 있었다. 뻘밭에서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는 이 녀석은 노랑부리 저새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손님이다. 흰뺨 검둥오리 가족들도 나란히 줄을 맞춰 산책을 나왔다. 도심 가까운데 이렇게 새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거든요. 여기가 공릉천이 천이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하천이고요. 이게 한강이랑 인접한 하천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천 주변 양쪽으로 농경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는 새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물새뿐만 아니라 여기 통과하는 산새들도 꽤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쪽에 농경지가 그렇죠. 있는 게 중요해요. 예, 그들이 약간 넓게 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되니까 피하더라도 잠깐 이동했다 다시 올 수 있는. 여기서 사람들이 좁은 공간이게 되면 사람들이 있게 되면 계속 여기 내려앉아야 되는데 못 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피했다가 올 수 있는 그런 하천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 뜨면 멀리 떠버리는 그런 또 하천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는 조금 넓게 형성이 돼 있어서 좀 더 새들이 이용하기 좋은 하천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작진은 공릉천을 탐조하던 중 근처 마을에 조금 독특한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람을 경계하는 새들이 일부러 찾는 곳이라는데 도착한 곳은 바로 꾸룩새 연구소.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더니 마당 곳곳에 자연이 숨쉬고 있었다.
물고기가 사는 연못을 비롯해 또 다양한 꽃들이 이름 모를 풀들과 어우러져 또 하나의 생태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가정집 같기도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온통 새와 관련된 자료로 가득하다. 정말 이 많은 새를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걸까? 연구소 주변 나무 곳곳에 조그마한 새집들도 눈에 띈다. 사람이 머무는 곳에 과연 새들이 찾아올까 싶었는데 산비둘기 한 마리가 머물고 있었다. 도대체 이곳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 어우, 집이 완전 자연이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자연에. 꾸미셨어요? 지금 보시면 나무나 뭐 그런 식물들이 다 동물들이 먹이로 하는 나무나 식물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정원으로 꾸미셨다기보다 이제 동물들이 잘 살 수 있고 네. 올 수 있도록 꾸미신 거네요. 네, 처음에는 정원으로 그냥 꾸미다가 동물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 알고 저 동물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동물들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조성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길래 새들이, 동물들이 오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꾸룩새 연구소 정담이 소장의 안내를 받아 연구소 내부를 자세히 둘러보았다. 연구소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담쟁이 덩굴. 이 담쟁이 덩굴의 열매는 새들에게는 달콤한 먹이가 된다. 특히 노랑 집박귀나 직박구리 새들이 즐겨 찾는다고 한다. 지금 통이 비었네요. 꾸룩새 연구소를 찾는 새들의 얘기를 쉴 새 없이 들려주는 정담이 소장. 어린 시절부터 새들을 연구해온 조류 연구가다. 새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이런 공간을 탄생시켰다. 이거는 연못도 아니고 네, 뭔가요? 이게 첨벙첨벙 물의 정원이거든요. 아, 예. 네, 먹이는 주변에 많고 먹이때도 놔줬는데 얘네가 물을 먹고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땅을 파고 비닐을 깔았더니 물이 바닥으로 스미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고 네, 되게 소소한데 여기에 네. 이렇게 많은 생물이 오는 게 신기한데요. 네. 근데 사람은 사실 그냥 수도꼭지 한 번만 열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생물들 같은 입장에서는 뭐 되게 무덥고 뜨거운 가뭄이 만약 지속되는 날씨면 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항상 저희는 마르지 않는 이런 옹달샘을 만들어 두니까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요긴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새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잘 알고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덕분에 꾸룩새 연구소 앞마당에는 도시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저절로 모여들곤 한다. 그렇다면 연구소 내부는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아, 여기는 뭐가 되게 많네요. 되게 많죠. 여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와 관련해서 탐구했던 자료들을 전시도 하고 있고 네. 고등학교 때 탐구했던 수리부엉이나 제비에 대한 전시물들도 있고요. 제가 지금 제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제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와서 데이터 정리도 하고 그리고 뭐 펠릿 주워 와서 여기서 분해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공간이에요. 아, 네. 어린 시절부터 새를 관찰하기 좋아했다는 정담이 소장. 일기처럼 작성한 관찰 노트만 해도 연구소 한쪽을 가득 채운다. 새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차곡차곡 모은 자료들은 새들의 생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지금 보니까 새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들도 많네요. 이게 다 새들이 먹이로 했던 것들이에요. 새들이 먹은 네. 거. 네. 솔봉이 같은 경우는 우리 가로등 불빛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여드는 곤충들을 먹으러
잘 오는 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방, 하늘소, 사슴벌레 이런 것들 먹고요. 집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이런 날개나 이런 것들은 다 바닥에 떨어뜨려 놔요. 네. 네, 이것도 수리부엉이가 먹이로 했던 것들이고요. 쥐 5마리를 잡아서 부엉이한테 먹였어요. 근데 이 쥐 뼈들이 털과 같이 펠릿으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펠릿이라고 하시는데 펠릿이 뭐예요? 펠릿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좀 덩어리로 된 형태인데요. 이 안에 부엉이가 먹이로 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엉이가 네. 그 자기 먹이를 잡아먹고 네,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된 것들을 다시 뱉어냈나 보죠? 맞아요. 네, 그걸 펠릿이라고 해요. 아, 네. 그 덩어리. 쭉. 일단은 물을 좀 이렇게 뿌려. 제작진은 정담이 소장과 함께 펠릿 하나를 분해해 보기로 했다. 그 과정을 통해 부엉이의 습성과 현재의 생활 모습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엉이가 쥐 지금 살치류를 먹은 거거든요. 네. 헉, 뭐지? 뭐지? 아, 아래턱이네요. 아래턱인데 되게 커요. 큰 걸 잡아먹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이빨 보이죠? 예. 얘는 이빨 구조로 봤을 때 약간 들쥐류를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펠릿을 그 분석을 하는 게 왜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더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펠릿을 보면 단순히 부엉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먹이를 통해서 부엉이가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식하고 있는 그 서식지의 생태 그리고 환경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덧붙여서 뭐 먹이사슬 구조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펠릿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 펠릿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해요? 지금 부엉이가 사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뒷산에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가서 주워오면 돼요. 연구소 뒷산에 살고 있다는 수리부엉이. 야행성인 부엉이를 혹시 낮에 가도 만날 수 있을까? 여기는 어떤 길인가요? 이 길은 이제 부엉이를 만나러 가는 시작점이 되는 길이고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부엉이들의 흔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부엉이 흔적들뿐만 아니라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중간 흙이 이렇게 뿔룩뿔룩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요? 흙이 네. 왜 이래요? 이런 경우는 이제 두더지들이 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구멍도 이렇게 있죠. 네. 산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수리부엉이가 남긴 흔적들이 눈에 띈다. 서식지가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 증거들인데 다 왔나요? 네, 다 왔고 저는 지금 부엉이 찾았거든요. 피디님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절벽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절벽에 있고 아마 찾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수리부엉이가 머물고 있다는 절벽. 맨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카메라 렌즈를 좀 더 당겼더니 그제야 수리부엉이가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서식지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들려왔다. 잠깐 여기 소리 좀 지나가고. 지금 보니까 주변에 소음 나는데 네. 이게 무슨 소음이에요? 이게 지금 부엉이가 사는 곳 바로 앞이 레미콘 공장이에요. 그래서 돌을 갈아서 이제 레미콘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업장인데 소리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부엉이가 계속 오래전부터 털을 잡고 살고 있어요. 부엉이가 시끄러우면 보통 떠나지 않아요? 어째서 잘 살지? 이 주변이 그래도 이 소음만 제외하면 부엉이가 살기엔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옆에 공릉천도 있고 주변에 양계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먹이를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네. 서식지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지만 수리부엉이는 아직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늘 새들의 생태를 살피고 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 써내려왔다는 정담이 소장의 부엉이 관찰 일지 역시 그 과정의 산물이다. 결국 진정한 공존이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겨울에 되게 춥고 먹을 먹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새들을 위해서 먹이대를 달아준다던가 먹이를 주거나 뭐 물을 조금 놓아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동물들이 오게 환경을 좀 조성을 하면 굳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또 동물들과 자연스럽게 공존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서울 근교에서 철새들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곳 공릉천.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기본으로 새들만의 공간을 인정하고 지켜주려는 인간의 배려가 아직은 남아있는 곳이다. 점점 겨울 철새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요즘, 공릉천은 오늘도 영원한 철새들의 낙원을 꿈꾼다.